여러분, 이것을 먹지 않으면 오히려 당뇨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20여 년간 약 19만 명의 사람들을 추적 관찰한 연구에 따르면 과일을 먹는 것이 당뇨병의 위험도를 상당히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과일을 먹으면 당이 오른다 또는 살이 찐다는 말은 과일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은 당뇨병에 좋은 과일 5가지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의 양을 먹어야 하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과일이 당뇨병에 좋은지 알기 전에 빠르게 3가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지수, 당부하지수, 브릭스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당뇨병에는 당지수, 당부하지수, 브릭스 모두 낮은 과일이 좋습니다. 그런데 브릭스는 높으면서 당지수는 낮은 과일도 있고 반대로 브릭스는 낮지만 당지수는 높은 과일도 있습니다. 즉 단맛이 강하지만 당지수가 낮은 과일도 있고 별로 달지 않지만 당지수가 높은 과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일이 따져가며 확인하기 어려우니 결과적으로 당뇨병에 좋은 과일 5가지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은 탄수화물이지만 식이섬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라면 혈당 수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탄수화물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탄수화물은 크게 당질과 식이섬유로 나뉘는데 식이섬유가 소화 흡수를 느리게 하여 혈당 수치가 빠르게 상승하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과일의 천연과당보다 액상과당이 유독 좋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식이섬유가 없어 체내 흡수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이죠. 연구에 따르면 사과는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폴리페놀이 풍부해 탄수화물의 소화 속도를 늦추고 혈당 수치를 낮출 수 있어 당뇨병의 예방 및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하루 1개의 사과는 의사를 멀어지게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식이섬유, 폴리페놀 등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니 매일 꾸준히 사과를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사과와 단짝인 배도 좋습니다. 과일 중에서도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에 속합니다. 단단하고 딱딱한 과육은 섬유질을 이루고 있는 세포 조직이 질기고 촘촘해서 소화 흡수가 천천히 되고 혈당 지수가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과와 배를 먹는 것이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을 18%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토마토 또한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음식입니다. 토마토가 제2형 당뇨병과 관련된 심혈관계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중간 정도의 크기 토마토 2개 정도를 매일 먹었더니 8주 후에 혈압이 낮아지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포도는 포도당과 이름이 비슷해서 다른 과일에 비해 유독 당뇨병을 악화시킨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포도도 당뇨병에 좋은데요. 특히 포도 껍질 속의 레스베라트롤 성분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당뇨 망막병증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어렸을 때 포도 알맹이만 쏙 빼먹곤 했는데 이제는 껍질을 함께 꼭 먹습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에서는 블루베리를 당뇨병 슈퍼푸드라고 부를 정도로 당뇨병에 좋다고 합니다. 당뇨병 치료제로 쓰이는 메트포민은 AMPK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AMPK를 활성화시켜 혈당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체중 감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무리 당뇨병에 좋은 과일이라고 해도 무한정 먹으면 당연히 당이 쭉쭉 올라가게 됩니다. 과일마다 적정 섭취량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주먹 정도의 양을 먹으면 좋은데 사과는 반쪽, 배는 3분의 1개, 토마토 2개, 포도 3분의 1송이 정도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일은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과일은 식사 전에 먹는 게 좋습니다.
식전 과일은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포만감을 주어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기 때문에 체중 감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식사 후에 과일을 먹는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가장 좋을까요? 2시간 정도는 지나야 좋습니다. 식사를 한 후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대략 2시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이죠. 식후 2시간 이내에 과일을 섭취하게 되면 췌장이 다시 오른 혈당을 낮추기 위해 추가 노동에 시달려야 하므로 췌장에 무리가 오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췌장에 과부하가 오게 되면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후 과일은 음식이 소화되는 동안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위장에 머물러 있게 되는데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발효가 됩니다. 위 속에서 일어나는 발효는 가스를 발생시켜 속이 끓는 듯한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음식을 변질시켜 영양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일은 식전이나 식후 최소 2시간은 지나고 먹는 게 딱 좋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일은 생으로 껍질째 씹어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과일 주스의 경우 착즙하거나 갈아서 먹게 되면 섬유질이 끊어지거나 없어져 체내 흡수 속도가 훨씬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도 과일 주스를 먹고 싶다면 착즙보다는 물과 과일 통째를 1:1로 섞어서 갈아 마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과일은 덜 익은 상태로 먹는 게 당뇨 환자분들에게 좋습니다. 과일이 익은 후에는 당지수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약간 덜 익은 상태로 드시는 게 당에는 좋습니다. 당뇨에 안 좋은 과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열대과일에 속하는 복숭아,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이 있습니다. 사실 안 좋은 과일이라기보다 대부분의 열대과일은 다른 과일에 비해 당지수, 당도가 비교적 높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일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사실 적정량보다 조금 더 많이 먹든 당지수, 당도가 높은 과일을 먹든 괜찮습니다. 먹은 만큼 운동하시면 됩니다. 대한당뇨병 학회에 따르면 유산소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걷기, 실내 자전거, 써서 타는 자전거 등을 지속적으로 하면 심폐 체력이 좋아져 오랫동안 에너지 소비를 할 수 있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 시간과 횟수는 1회 30분 이상으로 주 5회 이상 하길 권하며 적절한 운동 강도는 약간 힘들다고 느끼는 정도, 숨이 약간 차고 같이 운동하는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정도가 좋습니다. 어느 정도 단련이 되면 고강도 운동, 인터벌 트레이닝까지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과일을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과일 속 당의 부작용은 최대한 낮추면서 섬유소, 비타민, 무기질, 항산화 성분, 파이토케미컬 등 좋은 영양소를 섭취해 당뇨를 극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